예, 시장 전망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죠. 각종 자료를 통해서 또 객관적인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계속 얘기 나오는 겁니다만은 우리 시장과 뉴욕 증시를 계속 보자면 완벽한 역방향의 디커플링은 아닐지라도 상대적으로 점점 갭이 커지다 보니까 우린 더 떨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앞으로 이게 더 심해질까? 사실 이 궁금증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망 어떻게 하세요? 결론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좀 나아지겠죠. 그리고 반대 방향은 아닙니다, 이젠.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 때,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진짜 역방향으로 움직이기도 네. 했었는데 이번 실적 시즌에 큰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소외되지 않고 방향은 같이 가고 있다라는 점이 그나마 난데 네. 최근에 좀 이 디커플링이 다시 벌어지고 있죠. 11월 중순 들어서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좀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3분기 실적 시전에 줄어들었다가 디커플링이 다시 이제 또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2019년 상승률이 나스닥이 29%, 29.3%요. 그리고 코스피는 2.98%. 그러니까 2019년 1월부터가 아니라 거래일수가 하루 차이가 나더라고요. 코스피가 하루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먼저 끝났기 때문에 12월 28일부터 따져보니까 작년부터 따져보니까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를 어디하고 그럼 우리가 비슷할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홍콩 H지수가 2019년에 5.14%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거의 누가 더 못난이냐 이걸 따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비슷한 거는 홍콩 H지수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걸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코스피하고 나스닥하고 S&P 수익률을 한번 비교한 표를 제가 아마 이거 1분기 실적 발표 마무리되고 2분기 마무리되고 만든 표인데 이번에 이제 3분기 마무리되면서 한번 또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를 그러니까 위쪽이 미국 쪽이죠. 네. 나스닥이 맨 위고 그다음에 S&P 500이 그 다음이고 우리가 이제 아래 깔려 있는 그런 모습인데 1분기 때는 초반에는 좀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중반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쭉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고 2분기 때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아예 방향이 틀렸고요. 네. 이때는. 그리고 이제 3분기 때는 초반에 우리가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한 이유도 있겠지만 3분기 초반에 실적 발표할 때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조정을 깊게 보였습니다. 초반에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요. 근데 그게 이제 실적 시즌 중반 지나면서 다 회복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뒤에 가서는 더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최고치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 12일, 13일 이쪽이 이제 우리가 좀 디커플링을 줄인 우리는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그때가 저 박스권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고 그것이 지나면서 툭 떨어져 버린 거죠. 이런저런 악재 때문에요. 그래서 정치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저것이 꼭 경제 이슈만으로 저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오늘 아마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해외 선물보다 우리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뭐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이제 외국인 선물 매매가 이런 흐름하고 아주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절대 수치로 뭐 싸서 들어온다 이렇게 보기가 힘든 모습이고 어떤 현물하고의 이런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가 힘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선물 계약이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린 그 이유는 11월 12일 우리가 디커플링의 최소로 줄어들었을 때 누적 순매수가 3만 1,471계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만기 지난 동시만기 이후로 누적 매수가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 상황에서 지난 주말에 19,500계약으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쪽이 좋아서 산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 같으면 매수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물을 매수하고 그 상대편에 뭐 나스닥 선물을 매도하거나 그 반대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ETF로 헤징을 할 수도 있겠죠. 하여간에 지금 이렇게 뭐 쌀 때 사서 비싸게 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비싸게 사서 쌀 때 팔고 하는 그런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매매를 하는 그런 이유는 우리 쪽에 상대 수익률이 좀 높아질 것 같은 매수가 들어오고 그 반대의 경우는 매도하고 그런 모습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제 올해 마지막 동시만기일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거래일수로 따져보니까 한 10며칠 남았습니다. 13일 정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오늘까지 합하면 오늘도 한 5천 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던데요. 그러면 24,000계약이나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 또
만기일 날 좋은 모습 나타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오해를 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단순히 우리 시장이 좋아서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수량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것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아마 지금 약세를 보이는 이유 중에 또 하나 꼽는 것이 MSCI 뭐 비중 조절이 네. 내일까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나면서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좀 따져보는 게 좀 필요해 보이고 네. 단순히 뭐 선물을 매수했기 때문에 우리 쪽이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이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저도 언급 드린 것처럼 뭐 오늘의 상승을 추세 전환이라고 보기는 당연히 어려울 테고 다른 전문가들과 이야기하더라도 MSCI 리밸런싱이 끝났다고 갑자기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12월 한 중순까지는 수급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러면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홍콩 미중 무역 뭐 이런 얘기는 너무 많이 했고 아람코 상장 때문에서라도 또 더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 지수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는 겁니까? 뭐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부정적으로만 가서. 그래서 그럼 아람코 때문에 우리가 안 좋으면 뭐 사우디 증시 좋으냐면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사우디 증시 살펴봐도 이제 ETF를 주로 이제 그 척도로 이렇게 살펴보는데 사우디 연초에 좀 강하다가 이 이슈로요. 뭐 요새 별로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아람코 상장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 좀 이유를 이렇게 오죽하면 뭐. 해석을 갖다 붙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좀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다들 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유들을 찾고 위안을 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연말이 돼서 이제 시간이 거래수가 23일밖에 안 남았는데 올해 수익이 잘 안 났을 투자자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초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초조할 때 오히려 시장을 돌아보고 내년 전략을 꾸리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좀 여유를 가지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료를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들어보면 대표님은 올 연말까지는 별 기대 안 하시는군요. 전 휴가도 빨리 갈 예정입니다. 연말에. 일부러? 예. 그러면 진짜 내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12월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벌써부터 이미 포트폴리오 변경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업종별 수익률 차이가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내년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네.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여유를 가지자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뭐 그냥 아예 시장을 보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초조해 하지 말고 시장은 오히려 변화가 되고 있는 그 모습을 캐치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왜 제가 좀 여유를 가지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반등이 나오는 것이 뭐 홍콩에서 뭐 해결이 되기도 하고 우리 지소미아도 해결이 되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렇게 반발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최근에 나타났던 조정이 그러한 외부적인 요인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을 받을 타이밍에서 겹쳐가지고 나타나서 많이 하락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기술적으로 우리 조정을 받을 만한 때가 아니었나 이걸 보려고 제가 골든 크로스 나타날 때마다 조정이 나타났었던 우리 시장의 모습 이번에 나타난 것이요. 그거를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꺾여 내려올 때마다 골든 크로스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저건 상식입니다, 상식.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저만 아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투자 참여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 아래서부터 21선 빨간 선이 쭉 올라오면서 장기 이평을 이렇게 돌파할 때마다 그때마다 조정은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런 타이밍상에 겹치는 것이 재료가 좀 악재가 발생이 되니까 좀 급하게 내리기도 하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최근 파란색 선이 저건 61선인데 저게 이제 121선, 201선하고 겹쳐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게 완전히 정배열로 진입하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이 탄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배열 된다면 우리가 좀 나아질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저는 시간이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여유를 가지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폭도 지난 하락폭 9월, 10월에 나타났었던 것처럼 상승폭이 50% 조정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볼 필요 있어 보이고 이틀 동안에 뭐 한 달 오른 거 빼버렸다 이런 식의 표현 그거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역으로 한 달 동안 그 이틀 빠지는 폭밖에 안 올랐는 것이 아닌가. 네. 상승폭이 적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찾아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 이틀 동안 빠진 것이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투자자분들이 비관론으로 시장을 보시고 조급한 마음 갖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는 그 표현을 안 썼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궁금해진 점은
올해 연말까지는 이제 약간 좀 마무리를 하시고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뭔가 있으니까 기대하실 것 같아서요. 좀 예. 어떤 포인트들을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미국의 상승 원인 쪽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기업 이익하고 경기의 이 턴어라운드 이거는 자료를 계속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준비 안 했고요. 네. 말로써 기업 이익하고 경기 쪽은 우리가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가능성을 따져보면은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더 큰 것이고 침체보다는 이쪽 상승 쪽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들어서만 미국 시장은 좀 중반이면 끝나는 타이밍이죠. 네.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그쵸. 뭐 그때부터 이제 크리스마스까지는 소비 시즌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2020년 일정을 살펴보면 CES 2020도 있고 네. 또 MWC도 있고 네. 연초에 IT 관련된 그런 이벤트들을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지금 짜고 있거든요. 네. 아마도 그때 가면은 아마 매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IT 같은 경우는 연말에 좀 좋은 모습, 그다음에 연초에는 오히려 저런 얘기 나오고 그때 뭐 저 관심주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 털고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부터는 IT 쪽에 대한 관심을 뭐 버릴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미국 채권 시장 제가 계속 유동성 문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이제 단기물 발행 다 지나갔거든요. 예. 그래서 11월 이제 부담이 없습니다. 해서 제가 괜찮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유동성 문제도 미국 쪽에서 해결이 되고 미국의 조정 보일 만한 이유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홍콩 같은 경우가 해결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선거 결과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결론 그러게요.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네. 만약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머징 마켓 쪽에 특히 아시아존 쪽이 좀 아주 안 좋았었는데 그것이 좀 변하는 모멘텀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다행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 그리고 앞으로의 구간까지 봤을 때 좀 큰 그림에서 투자 전략은 어느 쪽 바라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저는 업종별로 좀 변화되는 것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8월에 상승 업종들이 이번에도 조정 구간을 거쳐도 계속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학이나 IT가 계속 조정을 보인 이후에도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 보험이나 금융 업종이 그 다음에 계속 뒤이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저 표현은 안 나왔지만 섬유유복, 전기가스, 유통, 운수창고 같이 그동안의 소외 업종들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어디다가 끼워 맞추냐면은 업황이 보통 이렇게 맨 처음에 소재주가 강했다가 그 다음에 IT, 뭐 자동차 강하고 운수 장비 강하고 이렇게 업황이 이렇게 경기 순환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가 이제 맞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과거처럼. 화학 철강이 맨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아직도 움직이질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 철강이 없는 상승세가 내년에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겁니다. IT 먼저 내년에 오르고 지금 8월에 모습을 보였었던 저런 기타 업종들, 섬유유복, 유통, 뭐 보험, 금융 이쪽이 또 움직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것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12월에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 내년 포트폴리오 조정을 올해 12월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업종과 업황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거는 주가에서 먼저 움직이면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업황이 바닥을 치고 턴어라운드 할 때 주가가 가장 강한데 그 업황이 결코 그걸 미리 알려주지 않거든요. 네. 주가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흐름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쪽 흐름은 계속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머지 만약에 악재가 다 해소가 된다면은 한 2222포인트가 무역 분쟁이 시작된 지수니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자. 연말 연초장은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또 어느 업종에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을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